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. 제가 중간고사라서 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. 오늘 5월 1일이죠.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뉴스 보면서 취업 뉴스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요. 롯데백화점 유통업계 첫 인스타그램 라이브 채용 설명회 해서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. 뭐 최근에 이런 그 대기업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라이브 또는 뭐 카카오에서 라이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보통 진행하는 캠퍼스 리크루팅 이거를 좀 채용 설명회를 좀 대신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뭐 현대자동차나 CJ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한 행사를 해가지고 지난번 이 구직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상당히 많은 접속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사실 이런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뭐 대학에 이렇게 방문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채용 설명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걸 좀 봤는데 꽤 괜찮게 많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보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 좀 원하는 게 여기 취업 준비하는데 제가 뭘 하는 게 더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궁금해 하는데 잘 보다 보면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사실은 사실 대기업은요 누구나 합격 통보를 받으면 가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데 이게 더 좋다 이게 비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가 무슨 사설 컨설팅 업체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용 브랜드 그러니까 롯데를 붙었으면 뭐 GS도 붙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합격한 사람은요.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선택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 회사에 와라. 좀 이런 차원에서 보통 이런 그 채용 라이브 토크쇼 이런 걸 좀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녹화하고 이런 것들도 좀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롯데백화점 여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다음 기사는요. 금강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. 대기업 취업 목표인 신입 구직자 69% 취업 재수할 것 해서 여기 나왔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 대기업을 재수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. 보통 우리가 졸업 유예를 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은 졸업을 하고 그 졸업한 해에 이 졸업 예정자 신분을 떼고 한 1년 정도 다시 해보죠. 그래도 안 되면 또 계속 하거든요. 그런데 저도 이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막판까지 몰려서 오는 구직자들을 좀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요. 보통은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이 졸업 연기를 하는 게 졸업 유예를 하는 게 괜찮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뭐 요즘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흠집을 잡는 뭐 흠결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학교 이런 기업들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뭐 의도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당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을 좀 늦게 졸업할 수도 있잖아요.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 나오는 거를 좀 꺼려하는 느낌 이런 걸 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면접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이 졸업 후 한 2년까지를 계속 하는 게 최근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사실 뭐 대기업 안 되면은 중소기업 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요즘 공기업이 나이 제한 이런 그 스펙을 보지 않고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뭐 중소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기업으로 빠져요. 그래서 난 공기업 준비해서 가겠다 또는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. 그래서 보통 노량진 가봐서 이렇게 보면은요, 취업 준비하다가 안 돼서 왔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. 물론 뭐 대학 시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, 그래서 보통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조금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 재수 남의 일은 아니죠. 근데 한 69%가 재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, 이런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 대한 이 이미지나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는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잡코리아 관계자가 뭐 취업하고 싶은 목표 기업이 분명하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철저한 준비로 뭐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.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관리를 딱 해야 돼요. 시간 계획을 해서 이때까지 구직 활동 해보고 좀 소득이 없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좀 취업을 하는 걸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계속 나이가 들어요.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 나이 들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
그 경각심이 좀 되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이 기사의 조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기사는요.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. 예,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서 저도 전문을 좀 갖고 왔는데요. 아마 오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가장 큰 이슈가 아니 대기업 직원들만 쉬고 우리는 못 쉬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또 공무원도요. 국가직 공무원은 안 쉬는데 지방직 공무원분들은 뭐 쉬는 데도 있어요. 뭐 일하는 데도 있고 뭐 서로 다르거든요. 그래서 뭐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. 공식적으로는 쉬지만 나와라.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사실 다 쉬는 건 아니에요. 정말 뭐 금융권이라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들은 많이 쉬어도요. 실제로는 또 일이 많아서 그냥 자기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냥 9시 출근 안 하고 뭐 한 좀 늦게 출근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또 어떤 회사는 그냥 5월 1일 자체를 그냥 재택근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. 또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많이 그래도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더라고요.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한다. 뭐 이런 말이 있죠. 이게 뭐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동절이 맞죠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 딸 아들이 다 이제 노동자들이다. 맞죠.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다 일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대학생들도 본인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빨간색으로 표시도 해봤습니다. 근데 이런 거 있어요.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참 애매한 날들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그런 날 쉬는 회사다가 그런 날 좀 혜택을 받는 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능날 보통 직장들 이 출근 시간을 늦추는 걸 권고를 하죠.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은 늦게 출근을 합니다. 그런데 저도 입사를 처음 해가지고 수능날 10시까지 회사 출근이더라라고 뭐 뉴스에서 하도 나오길래 진짜 그 다음날 저 10시에 갔다가 된탕 혼났거든요. 한번 뭐 네가 학생이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욕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엄청 욕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좀 회사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뉴스원에서 신의 직장 공기업 평균 연봉 8,200만 원 역대 최고에서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 여기 기사에 잘 보면 이런 게 나와요.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이 3,475만 원이다. 3,475만 원이면은 뭐 세후 하면은 뭐 조금 줄어들겠지만 보통 많은 그 대졸자들이 내가 원하는 연봉이 보통 본인의 자존심을 한 3천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곧 죽어도 3천은 받아야겠다.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포차 떼고 월 300만 넘어가면 나는 가겠다. 보통 이런 식의 계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초임은 여러분들 기준에 뭐 약간 뭐 조금 넘거나 못 미치거나 그냥 요게 딱 기준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4,017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기업이 얼마나 많이 주는 줄 알겠죠? 중견 기업이 2,600만 원, 2,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1,300만 원 정도 격차가 딱 나버리니까 뭐 당장 경차 한 대 값이 그냥 1년에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당연히 뭐 대기업을 선호하고 취업 재수를 통해서 대기업을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잘 보면은요.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여러분들 그 직장 선택의 기준은요. 고용 브랜드나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. 근속연수예요. 근속연수. 이 회사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. 왜냐면 보통 여기 제가 기사에 싣진 않았지만 요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대기업에 그 나가는 그 명예퇴직이나 뭐 퇴직하는 뭐 평균 연령 50.9세다라고 나왔더라고요.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떠올려 보세요. 50세면 팔팔 하시거든요. 예.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나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공기업은 쭉 가죠. 예, 아무래도 근속 연수가 길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면은 평균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. 대기업 뭐 연봉 많이 줘도 뭐 몇 년 못 다니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직장 선택의 기준은 근속 연수다. 이거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2030 세대 여전히 학력 때문에 취업 어려워라고 해서 여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취업 빙하기라는 표현은 뭐 한 10년째 나오는 표현이죠. 근데 동아일보가 최근에 이런 취업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요. 예, 근데 여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취업이 어렵다 74.7% 그리고 뭐 20대 80%가 넘고요. 그다음에 이제
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벌 학력을 얘기를 했어요. 최근에 뭐 블라인드 채용 뭐 하긴 있지만 뭐 큰 영역에서 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. 아직은 좀 이런 그 학벌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. 사실 학벌하고 학력은요. 취업을 입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.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그 상위권 학교의 출신자들끼리 이렇게 딱 그 이게 형성되는 그 인맥 관계가 있거든요.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정말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이제 30대 40대 때는 이거를 이제 천천히 알게 돼요.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뒤에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20대만 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저런 건 있습니다. 이 학벌의 메커니즘이 딱 있거든요. 제가 뭐 방송이라서 길게는 얘기 못 하는데 보통은 중경 외시를 기준으로 이 편입이란 게그 이 인원이 결정돼요. 왜냐면 중경외시를 들어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만족 못하고 편입이나 뭐 전과보다는 유학을 선택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혼 수만큼이 이제 그 아래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학교들 선에서 이제 그 편입하는 숫자만큼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요.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서울권, 수도권, 천안권, 뭐 그 다음에 지거구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쭉 대이동이 있거든요. 그게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. 거기에서 이제 편입이 안 된 친구들이 취업에서 좀 밀리다 보면 나중에 특수대학원을 상당히 좋은 데로 갑니다. 뭐 연대, 고대 이런 데 뭐 들어가 가지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학벌 세탁이라고 하죠. 그래도 뭐 좀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취업에 대한 그 시기를 조금만 늦추는 거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벌 메커니즘 이건 제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사 역시 동아일보인데요. 청년 고용 서비스 인증제 도입한다. 동아일보가 정말 이거 무지 때렸어요. 이 고용 서비스 질에 대해서. 그래서 동아일보 정도가 계속 뭐 이 실어주면은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결국 근데 이게 쭉 읽어보면은요, 여기 이제 표준협회 KSA죠. 여기서 만든 이제 그걸 따라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존 업체가 기준에 또 맞춰서 와서 또 해요. 이게 결론적으로는. 그래서 이런 그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취업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. 그래서 인생을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되고요. 비전문가가 잘못 얘기하면 이게 되게 크게 망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그 경력이 많고 이런 그 정말로 이 청년들의 취업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러한 그 객관적인 표준 여기 표준 협회인데 표준이 솔직히 없어요. 서로 이쪽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께 표준이다라고 서로 들이대다 보니까 100명이면 100개의 취업 컨설팅 방법이 있고 100개의 커리어 코칭 방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물론 뭐 협회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뭐 필드에서 만나는 거는 또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청년계층 또 진로 고민 또 진로 같은 경우는 상담 심리 쪽하고 또 겹쳐요. 거기에다가 또 뭐 45세 넘어가면 중장년 취업이고 막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제 2010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. 그때 이제 취업 컨설팅 대전이라는 것이 열렸었는데, 그때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분들 다 나와가지고, 정말 열정을 가지고, 학생들 만나서 이 대회 했었거든요. 그때 그게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조금, 계속 될 줄 알았는데, 그냥 원타임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었는데, 좀 이런 부분 뭐 의미는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계속 숫자로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된다.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 의견 전달해 보겠습니다. 다음은 디지털 타임스에서 나왔는데요. 직장 경험 있는 중고 신입 40% 신입 공채 도전 이유는 네. 제가 중고 신입이란 말을 상당히 예전부터 써왔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히 공기업에 많아요. 저도 면접관을 갔었을 때 딱 보면은 나이가 30대 정도 되는 분이고 경력이나 경험상을 이렇게 그 작성한 걸 보면은요 직장에 꽤 다니다 온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. 나이 제한, 스펙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현직인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. 공기업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대졸 수준 채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유경험자가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면접이 좀 치열해지는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.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당연히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더 좀 급여가 알려진 회사 중에 괜찮다고 싶으면 다시 넣어봐요. 그런데 또 회사들도요, 이런 신사협정이 없어요, 우리나라는. 그래서
보통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 문화라던가 조직에서 약간 뭐 억울한 거 있거든요. 솔직히 다니다 보면 뭐 그런 거라던가 이 사람이 크게 문제만 없다 그러면요, 사실 데리고 왔을 때 이런 그 조직에 적응시키고 일을 시키고 현업에 투입하는데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매우 단축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 신입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중견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 중에는요, 너무 그냥 신입사원 뽑으면 하도 그만두니까 아예 대졸 신입을 안 뽑아버려요. 그냥 6개월에서 1년 뭐 짧게라도 회사를 다른 데 한번 다녔다 그만둔 사람들만 면접을 불러서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, 실제로.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아이 뭐 신입사원 들어오자마자 다 뭐 회사 별로라고 다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좀 그래도 직장 한번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좀 그나마 퇴사율이 좀 낮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중고 신입 이걸 앞으로도 뭐 어떤 신사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어,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인데요. 머니투데이에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2018년 강소기업 25,900곳 발표 나는데 이거 전에 제가 뉴스에서 다뤘었죠. 제가 휴가 가기 전에.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 기업들 리스트 만든다고 애들이 가지 않는다. 그리고 이 회사들의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. 히든 챔피언이니. 근데 이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. 이런 대기업, 소기업 이런 걸 나누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또 인식 개선 전문가 과정 해갖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그 전문가분들이 꽤 이 강의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중소기업, 중견기업 좋다고 애들 안 가요. 예, 이런 거를 이제 경력 개발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.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명단이 워크넷 스몰 자이언츠라는 그 워크넷 홈페이지에 있다라고 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. 들어가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냥 취업 포털 사이트예요. 그냥 취업 포털 사이트처럼 돼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여기에서 확인되는 기업들은 연봉이 딱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초임이 얼마고 뭐 이런 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, 중견기업은 뭐 이런 연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거 들어가 말어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뜨는 회사들은 최소한 뭐 급여라던가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세부 정보가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취업 정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. 들어가면 그냥 잡코리아 뭐 사람인 같은 사이트처럼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 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다.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, 금요일 주 2회씩 업데이트합니다.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